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1시 반을 좀 지났는데요. 30분 뒤면 서부지검으로 이제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을 좀 들러서 문안 인사도 좀 드리고 검찰 조사를 잘 받고 오겠노라 그런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연희동 사실 뜸했습니다. 챙길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실 오늘 검찰 조사를 기회로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연희동을 찾아오겠노라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검찰에서 받게 될 수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첫 번째는 저기 지금 우리 의경 대원들 그리고 경호원들 나와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저분들의 공무를 제가 방해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취재가 방해됐거든요. 취재가 어떻게 방해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잘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자, 이리 주세요. 왜 손을? 왜 먹어요? 자, 체포하세요. 저분들 체포하세요. 자기가 없어졌다고 두 개짜리 아니에요? 두 개짜리. 네, 이런 식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위한 취재를 경찰은 저렇게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취재 과정에서 여기까지 밀려 나오게 되거든요. 사택 앞에서 한 130m 되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 제가 끌려왔다가 다시 제가 팔 뒤로 이렇게 꺾인 상태로 끌려왔는데요. 팔을 다시 빼고 다시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의경 대원이 이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저한테 구타를 당했다. 그래서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실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그 의경 대원은 열심히 저의 취재를 방해하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뛰어서 다시 저 대열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저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로 쓰러뜨려서 취재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이 경찰이 제시하는 두 가지 혐의,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폭행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저희 취재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여하튼 그런 내용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우리 전두환 씨. 지금 촬영 안 되거든요. 네, 왜 안 되죠? 아니, 저희 잠깐만요. 비서관님 그러면 제가 비서관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요? 왜 막는 거죠? 막지 마세요. 자, 왜 우리 카메라 기자 막아요? 저는 지금 전두환 씨 사저가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제가 이제 가서 문안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5월이 사실은 광주 민주화 항쟁의 달이고 좀 더 자주 찾아뵙겠노라고 제가 인사도 드릴까 합니다. 하나 더. 최근에 그 전두환 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분인데, 처남이죠. 이창석 씨가 무려 400억대 땅을 둘째 아들에게 28억 원에 넘겼어요. 그 사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자금이 맞는지 아닌지. 네. 지금 우리 여기 경호팀이랑 우리 의경 대원들이 열심히
막아주셔가지고 오늘도 저 적극적으로 사저에 계실 거라고 믿어지는 전두환 씨와 인터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받고 또다시 더 용기를 내서 더 자주 꼭 역사에 던져야 될 질문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부지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입니다. 이제 2시가 막 지났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취재 기자로서 이번 검찰 수사를 임하는 입장을 좀 간단하게 발표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제목은 독재자 전두환 꺼진 불이 아닙니다. 2004년 초 미국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 재용 씨가 100억 원대 괴 자금을 굴리며 미국 기업 여기저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액이 해외로 빼돌려진 사실을 보도했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틀란타에서 제가 주목했던 건 전재용 씨의 행적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재용 씨가 본처가 있음에도 탤런트 박상아 씨와 결혼한 사실이 드러나서 세인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저의 주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재용 씨는 아버지 전두환 씨가 쿠데타로 집권한 기간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윌리엄 리브 씨 등 퇴역 장성들과 잦은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미 무기회사의 아시아 마케팅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GBI, 즉 조지아주 정보국이 재용 씨에 대한 미국 무기회사의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GBA를 방문하니까 외교 문제를 우려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버티더군요. 사실상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내사한 사실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8년 전 취재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이 꺼진 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알려진 비자금 의혹이 끊이질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두환 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처남 이창석 씨가 400억대 땅을 조카 재용 씨에게 28억 원만 받고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하지만 비자금 은닉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같은 행태가 반복되니 문제인 겁니다. 비자금 문제보다 더 우려되는 게 미 군수산업의 로비 의혹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미 무기 회사들이 불을 켜고 재용 씨를 접촉했고 미 정보 당국까지 나서서 내사를 벌인 게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명박 정부 치하의 남북 대치가 계속되고 전쟁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독재자 전두환의 건재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전두환의 건재야말로 신냉전의 불온한 기류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임기를 1년 남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1년치 무기 수출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14조 원어치를 서둘러 구입했습니다. 14조 원입니다. 독재자의 세 아들 전제국 재용, 재만 씨 이미 출판, 부동산, 와인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정권이겠지. 설마 하는 방식 속에 독재자 전두환의 비자금이 매일매일 세 아들의 곳간에 쌓이고 있고 설마 하는 방식 속에 국민의 혈세가 전쟁용품 구입에 쏟아 부어지고 있고 설마 하는 방식 속에 독재자에 대한 황제 경호가 계속되고 있고 설마 하는 방식 속에 독재자의 행차길에 여전히 교통신호를 통제해주고 있는 서대문 경찰서가 정당한 취재를 공무집행 방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인된 관심이 되살아난다면 저는 검찰 수사 수백 번을 받아도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폐지나 고소 고발로도 취재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검찰 수사 그럼 즐겁게 받고 오겠습니다.